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어제도 673명이 나오는 등 코로나 확진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는 결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며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부터 기업, 자영업자, 일반 시민들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와 맞서 싸우고 있는데 과학계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 가운데 하나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인데 분자세포생물학회가 국내 의학, 바이오 업계를 선도하는 생명과학 중견기업 BMS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코로나 극복 의지를 다졌습니다. 학회 회장인 성노현 서울대 분자면역학 교수를 만나 코로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생명과학 전문 학술단체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와 생명과학그룹 BMS가 관련 분야 연구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BMS와 우리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가 이렇게 학회와 기업 간에 MOU를 체결하여서 장기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후원 협약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우리 분자세포생물학회에 32년 동안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우리 학회와 기업이 이렇게 상생하면서 그리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업무 협약 기간은 일단 3년으로 이 기간 BMS는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세미나, 학회 개최 등을 후원하게 됩니다. 학회에 계신 분들은 정말 대한민국 과학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몰입하실 수 있고 저희는 실험하시는 것들, 연구하시는 것들에 대한 지원을 사업자로서 정말 겸손히 항상 후원하고 지원하도록. 1989년 4월 창립회원 322명으로 처음 발족한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현재 PI급 회원 4,800여 명을 포함해 15,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대한민국 생명과학계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전문 학술단체입니다. 특히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Molecules and Cells는 생명과학 분야 국내 학술지로는 처음으로 SCI에 등재되는 등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회 학술지인 Molecules and Cells는 국내 생명과학 분야 학술지로서는 처음으로 SCI에 등재된 바 있고 현재는 인용지수 4.0을 넘어 우리나라 생명과학을 대표하는 국제학술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학술지 외에도 간행물 및 도서 발간,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 교류, 산업계 및 연구소 등과의 협업 강화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올해 초 동계 국제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성황리에 개최했고 올 11월엔 제주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사흘간 국제정기학술대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엔 노벨상을 받은 석학 등 저명 인사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저 강연 연사로는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에 대한 연구로 2012년 노벨상을 수상하신 스탠퍼드 대학의 브라이언 코빌카 교수를 포함을 해서 4명의 저명 학자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주제의 심포지움을 마련하였고 학문 후속 세대인 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원, 연구 교수들의 학술 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도 준비하였으며 더불어 학술대회를 연계고리로 산학협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많은 전시 업체가 참여하여 생명과학 연구에 필요한 최신 기자재, 시약 및 연구 정보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도 우리 학회는 회원들이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고 관련해서 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BMS도 전시업체로 참여하는 한편 학술대회를 후원하며 홍보활동 등 산학협력구현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성노현 학회 회장은 학회와 BMS 설립 연원을 언급하며 상생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학회가 32주년이지만 그 학회의 창립 준비위원회가 그 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 BMS와 우리 학회가 사실은 같이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르기까지 BMS는 우리나라의 이 생명과학 바이오의 산업을 이 뒷받침해주고 이끌어오는 그러한 이 회사로 성장을 하였고, 우리 학회는 우리나라 생명과학을 이끄는 그런 학회로 성장을. 성 회장은 특히 현 코로나 사태 극복에 대한 의지와 함께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의 적극적이고 선도적 역할을 힘줘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유튜브 채널 Molecules and Cells를 개설하고 코로나19 특강을 시작한 것도 학회의 역량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우리 학회는 일반 대중에게 코비드-19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것이 현 사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바이러스 전문가 10분이 참여해서 코비드-19 바이러스의 분자 생물학적인 특성, 바이러스 감염의 역학, 그리고 치료제 개발 등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대중에게 최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성 회장은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학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거듭 밝혔습니다. 코비드-19 상황을 우리가 극복을 하기 위해 있어서는 바이러스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이 특성에 대한 연구. 그래서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그러한 이 치료, 백신, 접근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거, 근간,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학회의 연구의. 성 회장은 나아가 이번 코로나 사태는 코로나로만 끝나지 않고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출현할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감염병 시대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백신을 얼마만큼 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코비드-19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는 그러한 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고, 근데 이 이후에도 아마 코비드-19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감염병의 질환이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나 어떤 감염균에 의한 이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에 대한 이 대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이고. 성 회장은 이를 위해선 BMS와 같은 생명과학 업체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나아가 바이러스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아울러 당부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